이번에는 김 검사의 직업 탐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캐나다에서 검사원, 보일러 앤 프레셔 베셀 인스펙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 정부 검사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정부 검사원이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압력용기나 보일러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때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검사원이고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들로는 뭐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제작할 때, 그리고 수리할 때, 그리고 그걸 설치를 할 때, 그리고 한번 설치한 다음에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 이게 보통 이럴 때 법적 검사를 해야 되고, 캐나다와 온타리오에서 특이하게 더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압력 용기나 보일러에 사용되는 그 용접은 프레셔 웰더라고 해서 저희 주정부 검사원들이 보통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타리오에서 좀 특이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압력 배관입니다. 프레셔 파이핑 검사인데,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유독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퀘벡에서는 주정부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법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바로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검사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가 꽤나 있는데, 원자력 그 반응기 발전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온타리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원자력 관련된 산업이 꽤나 큰데요. 물론 이 원자력은 그 주정부 레벨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항목인데, 그쪽 CNSC라고 그 원자력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를 그쪽에서 직접 검사를 하지만 이 제작 샵이라든지 관련 설비를 제작하는 샵이라든지 발전소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도 일부는 저희 이 TSSA, 그러니까 그 온타리오의 주정부 관련 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자력 설비에 관련된 검사가 꽤나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에서 직접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분리된 기관을 두어서 이런 법적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쪽 그 BC 주서부터 살펴보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TSB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알버타에는 바로 그 유명한 압사가 있습니다. 알버타 보일러 세이프티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 압사가 있고, 그리고 사스카추안에는 그 TSESC라고 있습니다. Technical Safety Authority of Saskatchewan이라고, 제가 온타리오로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일했던 기관이라 꽤나 친숙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매니토바에는 아직 정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그 Fire Department라고 그 소방 관련된 그 부서 밑에 이 검사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TSSA, 즉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hority가 있고요. 퀘벡에는 RBQ라고, 이게 불어라서 정확히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들 RBQ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퀘벡을 넘어서 이 대서양 쪽에 있는 주들을 애틀랜틱 캐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4개 주 PEI,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앤 라바도르는 다들 조금 하기 때문에 매니토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한 파트에서 직접 검사 부서를 두어서 그 정부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테리토리들, 즉 준주라고 불리는 그 3개의 준주에서도 모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주정부 검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나 자격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필요한 경력, 누가 이 주정부 검사원이 될 수 있는지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난번 그 캐나다에서 일하시는 인스펙터들은 누가 인스펙터가 될 수 있는지랑 똑같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보통 이 관련 이쪽 검사 관련 일을 하시던 분, 예를 들어서 용접, 비파괴 검사 또는 이 압력용기 제작 샵 공장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 그런 기계 엔지니어들이 주로 이 검사 일을 하고 있고요. 주정부 검사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 회사에서 검사를 하시던 분들도 넘어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력에 이런 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좀 특이하게 이제 그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CWB 레벨 웰딩 인스펙터 레벨 2와 API 510, 많은 경우에 API 510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주정부 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는 전혀 필요는 없고 다른 종류, 첫 번째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원 자격입니다. 이게 이 자격이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버타나 온타리오나 사스카추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네, 말 그대로 이제 법정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주정부에서 발행한 주정부 자격이 있어야 이러한 법정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에서는 그것을 Certificate of Competence라고 C of C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격증은 TSS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부 법적 검사를 그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검사원들 분들도 법적인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일반 회사 사람들은 뭐 법적인 검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격은 거의 뭐 일반적인 자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버타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인서비스 보일러 앤 프레셔 베셀 인스펙터 자격인가요? 그 자격이 있고요. 저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취득을 했는데 그 자격이 있고, 그리고 사스카추안에도 마찬가지로 PEI 프레셔 이퀴먼트 인스펙터라는 자격이 있어서 법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오늘은 교보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집에 있으니까 잠깐 그 자격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그 온타리오에서 법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C of C라고 부르는 Certificate of Competence고요. 이렇게 뭐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특별히 자격증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매년 갱신해야 되는 이 종이 쪼가리만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저의 이름이랑 그 검사원 번호가 있어서 이 검사원 여기 서티피킷 넘버라고 있는데 이 번호를 제가 서명을 한 다음에 이름 옆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온타리오에서는 그 법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배지를 주는데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그냥 보안관 배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런 배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Provincial Offenses Officer라고 하는데 결국은 네, 저도 폴리스 오피서 같은 오피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아저씨들은 이거를 가끔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이걸 꺼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저도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가방 속에 처박혀 있던 걸 꺼냈는데, 아무튼 이런 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타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와는 다르게 이렇게 종이 자격증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취득을 했으니까 2014년에 취득을 했는데, 당시의 이름은 In-Service Pressure Equipment Inspector. 이것도 여기도 Certificate of Competence네요. 매년 6년 만에 갱신을 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벌써
저거 유효 기간이 지났겠네요. 뭐 물론 이제 다시는 알버타에 가서 검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하진 않았는데, 네. 그러고 보니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걸 언제 6년이 되나 했는데 벌써 연장할 시기가 지났네요. 그래도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버타랑 온타리오에서 시험을 쳐봤는데 뭐 기술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법에 대해서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법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보일러의 경우에 몇 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법적인 사항이나 아주 뭐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캐나다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야 이쪽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조금 검사원으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셔널 보드 자격증인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주정부 검사원은 이 내셔널 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주마다 약간 달라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일해본 주들에서는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셔널 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도 내셔널 보드는 꽤나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에도 압력용기 제작하는 샵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내셔널 보드 번호를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셔널 보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셔널 보드의 정식 명칭은 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라고, 말 그대로 보일러와 압력용기 검사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보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원은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미국에서 보일러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본 자료에 따르면은 1년에 4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하는데요. 보일러 폭발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숫자가 정말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1919년에 오하이오의 치프 인스펙터, 즉 오하이오의 주정부 검사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변의 주들의 그 정부 검사 대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게 바로 이 내셔널 보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모든 주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통일시키자라는 것을 목표로 이것이 설립되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캐나다의 모든 주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 그러니까 모두 여기에 멤버이고, 미국의 대다수의 주 한두 지구를 빼고는 다 내셔널 보드 멤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주와 큰 도시들 LA나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또 내셔널 보드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제작을 하고 이런 것을 통일하자고 해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내셔널 보드 자격증에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커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셔널 보드 커미션이라고. 이것을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커미션은 위원, 위임, 권한 이런 뜻이라서 아직까지도 저도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하기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기본 자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보드 기본 자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서비스라고 사용 중 검사, 아니면 설치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서비스 커미션이고요. 그리고 이 인서비스 커미션이 있어야 그런 걸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갈래는 바로 이 AI, Authorized Inspector라고 불리는 그 AI 커미션입니다. 네, AI는 말 그대로 그 SME 샵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일하는 AI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인서비스 커미션은 필요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IS 커미션이 있다고 설치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말 그대로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를 위한 자격이기 때문에 IS 커미션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원래는 커미션은 사실 IS 커미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 없는 나라도
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은 그 IS 커미션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4, 5년 전에 이게 4, 5년 됐을까요? 3, 4년 전에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는 커미션 두 갈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IS 커미션, 하나는 AI 커미션 이렇게 두 개의 기본 자격으로 나뉘었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추가 자격, 인돌스먼트라고 불리는 추가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IS 커미션을 가진 경우에 R, 그 Repair Inspection, 수리 검사를 할 수 있는 R 인돌스먼트를 받을 수 있고 또 아주 드문 것 같은데 이 O 인돌스먼트라고 그 뭐 오너 유저 사용자 검사원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 O 인돌스먼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커미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I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B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추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물론 이 그 리페어 검사를 수리 검사를 할 수 있는 R 인돌스먼트도 AI 그 추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뉴클리어와 관련된 자격들인데요. 원자력 설비. 그래서 원자력 제작 샵을 검사할 수 있는 N 인돌스먼트가 있고 또 그것의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NS 인돌스먼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분야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서비스 검사를 할 수 있는 I 인돌스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뉴클리어 콘크리트를 검사할 수 있다는데 그쪽도 아마 되게 뭐 자격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검사할 수 있는 C 인돌스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슈퍼바이저 NSC, NSI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내셔널 보드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고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자격 내셔널 보드 자격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이 속한 주에 머무는 장치나 보일러를 검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주정부 검사원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주를 넘어가거나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내셔널 보드 자격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용되던 장치가 캐나다로 들어와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보낼 때 상대방 주에서 이 온타리오 정부 검사원이 검사를 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내셔널 보드 자격으로 수리 검사를 해서 그 내셔널 보드 문서에 서명을 해야 상대방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이제 내셔널 보드 자격이 사용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AI 역할을 하면은 즉 에스미 압력용기나 보일러를 검사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물론 그때는 뭐 빈번히 내셔널 보드 AI 커미션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제작샵에서는 이 내셔널 보드 자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이하게 캐나다에서는 이 에스미 샵 검사를 하는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 AIA는 주정부 관련 기관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이 에스미 샵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주정부 검사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예전에 보니까 그 한국에도 요즘에는 AI 업체들도 많이 늘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캐나다는 그런 경쟁할 것도 없이 오직 독점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런 점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셔널 보드 자격증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년 카드로 보내주는데 아래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커미션과 기본 자격과 추가 자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보내줘서 이거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보이스카우트 카드 배지 모으듯이 커미션이랑 인돌스먼트를 좀 늘어나는 게 배지 모으는 기분이기 때문에 은근히 모으다 보면 재미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IS 그리고 R, AI, N을 모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B를 맞춰서 B를 신청 중인 상태이고 이제 NS 뉴클리어 슈퍼바이저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은 이제 더 이상 받을 자격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셔널 보드 검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내셔널 보드 자격증은 아쉽게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인서비스 커미션의 시험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이 내셔널 보드 멤버, 즉 주정부나 이런 거기나 아니면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를 통해서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저 자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받는 데는 좀 교육도 들고, 그래서 커미션 교육은 IS든 AI 커미션이든 2주 동안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추가 자격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교육의 마지막 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미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재비, 교통비, 또 2주 동안 머물러서 하는 체재비, 숙식비, 교육비까지 하다 보면 이 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조금 뭐 갑자기 해고당하더라도 다른 주나 이런 쪽에서 직업을 좀 찾기는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워낙 희귀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도 워낙 뭐 기본적으로 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인스펙터를 뽑으려면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그나마 저 자격을 사스카촌에 있을 때 IS 커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쉽게 이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략적으로 주정부 검사원들이 하는 일과 필요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주정부 검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사스카촌에서 일했을 때 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타리오에서 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개가 같은 캐나다이지만 법이 생각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다른 검사를 하고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